그 사실 그냥 한 방에 돼서 아. 아니 어려웠어요. 저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대답을 멋있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와. 반갑습니다. 아 진짜 뵀어요. 와 근데 보통 해 언제 져요 여기? 여름에는 9시 반까지 가나?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 이름 성민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코어라는 부서인데 쉽게 설명해서 고객들이 돈을 내고 내가 이런 PC를 쓰겠다면은 진짜 PC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빌려주는 건데 그 밑에 이제 16년 8월에 유학을 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아 대학원 다니시고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여기로 왔거든요. 첫 직장? 아니요. 이전 회사 있는데 아. VM웨어라고 그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에 인수가 됐어요.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주 5일 재택하다가 5일 다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만뒀고 배울 점이 많았다 생각하는 멘토들도 다 떠났거든요.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왔어요. 아. 그래서 저도 따라서 지원해가지고 그 인수되기 전에 회사랑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여기는 지금도 재택 5일 가능하고 제 팀원 중에 한 명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빌딩에 이런 빈 공간 가서 일해요. 여기 비어있는 게 자리를 다 뺀 거예요. 안 오니까.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안 오는 게 아까운 것 같은데? 알잖아요. 집에서 재택하면 어떤지. 길이 더 밀려서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 살려고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오시는 거는 어렵지 않았나요? 그 사실 그냥 한 방에 돼서 아니 어려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말 바꾸시면 안 돼요. 면접 9번 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면접만 이 팀, 9번? 네네. 정상적인 건 아니고 보통 5번인데 다 넣었어요. 그냥 포지션 그냥 제 연차 맞는 거랑 위로 한 10년 차까지도 그냥 다 넣었어요. 미국은 사실 그 연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면접 보고 결정이 나요. 퍼포먼스에 따라서. 시니어로 이 포지션이 원래 하나 있어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못했죠. 1년차 뭐 알겠어요. 면접관도 몰랐나 봐요. 제가 얼마나 일했는지. 약간 느낌이 그냥 리크루터가 이력서 뽑아서 주면은 그냥 면접 본 것 같아요. 면접관이. 그래서 모르고 왔는데 보더니 너 거의 뭐 1년 뭐 얼마밖에 안 됐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일단 면접하고 결과 보고 내가 뭐 낮출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잘하면은 뽑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면접을 처음에 5개를 봤죠. 코딩 별로 안 하고 시스템 디자인이랑 설계하는 거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왔는데 피드백이 좋아요. 너 어땠는지. 코딩은 잘하던데 시스템 디자인이 영 못했더라. 그 얘기 듣고 떨어졌다 싶었는데 근데 보통 미국 회사들 떨어지면은 그냥 고스팅이에요. 그러니까 탈락 메일도 안 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얘는 안 뽑는다 이러면은 연락 바로 와요. 탈락했다고. 근데 너보다 나은 애가 지금 큐에 있으면 앞에 아니면 새로운 뭐 좀 어필링한 캔디데이트 나타났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퍼 사인 안 하면은 얘한테 기회를 주려고 일단 답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괜찮은 거네요 그 고스트 메일이?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담당 리크루터가 휴가를 갔다거나 아니면 뭐 바빠서 그냥 아니면 뭐 귀찮아서 그건 몰라요. 근데 제 경험상 좋은 회사들은 메타 같은 회사들은 바로 연락 와요. 회사 내규로 3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도 고스팅 많이 하고. 근데 고스팅이 이제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리크루터가 그냥 뭐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라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 다운레벨 해서 뽑겠대 매니저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는데 법으로 만약에 내가 이런 포지션에 냈으면은 이 포지션으로만 채용해야지 딴 데 못 넣는데요. 그래서 이 포지션으로 다시 오프닝을 만들어서 형식상 면접을 또 봐야 된대요. 4개를. 리크루터 말로는 형식상이라 그랬는데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형식상이라고 진짜 그냥 하이 하고 끝나는 거 아닐 것 같잖아요. 인터뷰 그 연습해라고 주는 자료들이 있는데 또 그래서 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해야 되겠다 해서 막 했죠. 근데 첫 면접부터 면접관이 한 15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딱 느꼈죠. 얘들이 그냥 형식상이라서 캘린더 넣어놓고 까먹었구나. 그 이메일 보내니까 안 왔다. 그 리크루터가 전화해준대요. 전화해서 근데 오더니 또 보내 이러면서 잘 지내지? 네 이러고 진짜 그렇게 끝났어요. 10초 컷. 진짜요? 그렇게 하나 둘 세 개 하고 3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대충 하는 거다 하고 막 자다가 일어나서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매니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코딩은 아니었고 너 이력서에 있는 거 얘기 좀 해보자면서. 그래서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때. 1시간짜리인데 근데 하필 또 제가 대답을 좀 잘 못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냥 제 이력서 보고 궁금했던 걸 물으니까 계속
딥다이브 파고드는 거예요. 진짜 하다가 1시간 반쯤 가니까 제가 말리는 느낌? 답을 못 해가지고 막 그 사람도 약간 답답해하는 게 보였어요. 이거 계속 가다가는 미천 드러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인터뷰나 미팅 하다가 시간 끊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오프라인으로 대답해주겠다 하고 끊는 게 제일 그 무난한 방법이거든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 그때 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기니까 이야기가 이거 미팅 끝나고 아니면 뭐 면접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대답을 멋있게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면접을 끝내고 찾아보고 공부해가지고 다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거다 라면서 했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매니저도 그냥 물어본 거였대요. 그냥 자기 쉬는 시간이었고 9개가 면접을 한 2달 걸렸어요. 띄엄띄엄 하나씩 해서 오퍼 나와서 바로 사인했죠. 사인하고 일 시작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또 뭐가 엄청 많아요. 뭐 외국인 신분이니까 뭐 비자 처리할 거 그냥 엄청 느려요. 그 3개월 동안도 기다리면서 엄청 조마조마한 게 블라인드 같은 데 가면은 오퍼 사인했는데 회사에서 컷하는 경우가 꽤 보여요. 우리가 이 회사 그만두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 회사가 당일 통보로 해고하는 것도 문제였고 계약서 제가 사인했는데 간다고 해놓고 안 가도 문제였고 그러니까 뭐 사실 사람 일이니까 기분은 상하겠죠. 3개월 동안 진짜 리크루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빨리빨리 하자. 그때 좀 놀 기회인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혹시 오퍼 잘릴까봐 분위기 막 흉흉하고 그러니까 24년도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그냥 쉽게 들어온 것 같은데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회사가 기대와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많이 깨요. 코드 퀄리티부터 주석 보면은 그 수정한 연도 다 적어놔요. 85년도 막 이런 코드도 있어요. 그 예전 MS 도스 때부터 막 이렇게 넘어오던 코드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른데 온갖 이슈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NBA 스트리밍을 하는데 사람이 몰려가지고 속도가 지연된다고 뭐 그런 이슈도 있고 요새 게임 회사들도 클라우드 많이 써요. 게임 회사에서 업데이트한다 이러면 경고 일단 걸고 가요. 게임 업데이트하면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 올릴 텐데 그때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24시간 뭐가 계속 돌아가니까 비싸잖아요. 클라우드 엄청 비싼 만큼 문제가 생기면은 몇 시간 안에 고쳐주겠다 그런 계약이 다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일 읽기를 하는데 몇 밀리세컨 안에 완료를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그리먼트가 있거든요. 그걸 넘어가면은 벌금을 내나 페널티를 내나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너무 무섭다. 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아무튼 어떤 고객이 뭐 파일이 안 열려 그러면 티켓 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은 그냥 파일 안 열린다고 써서 보내겠죠. 그러니까. 커스텀 서포트 엔지니어 이분들이 그걸 받아서 일단 1차 진단을 해요. 일단 로그 받아서 의심되는 팀들의 사람들을 다 모아요 일단. 그러면 이제 새벽에도 20명 30명 되는 회의가 딱 생겨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 건지. 그러면 이제 각자 팀에서 우리 팀 아니다 우리 팀 아니다 이렇게 해요.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이제 그 팀으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팀 온콜이 또 받아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현상은 없애야 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기록된 로그랑 그 메모리 덤프 파일 같은 거 다 받아서 보면 저 같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거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하면서 계속 자주 일어나는 버그면 쉬운데 한 달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그런 버그도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거 우선순위에 따라서 엄청난 버그다 그러면 빨리 그냥 핫패치로 올리고 아니다 이거는 잘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덕지덕지가 돼요. 그 if문 1, 2, 3, 4, 5단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스크롤 해서 봐야 돼요. 너무 길어져서. 그럼 야근 많이 하나요? 야근 거의 안 하죠. 아 그래요? 네. 라이브를 계속 봐야 되면 야근 막. 근데 이제 팀이 인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하니까 온콜을 해도 딱 12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인도 시간대 있는 애가 맡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복지 뭐 있나요? 복지 재택이 제일 크죠. 복지가 다들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들어와서 느낀 거예요. 사무실은 엄청 크고 좋은데? 이거는 근데 다른 회사 다 그렇고 실리콘밸리 가시면 더 좋은 데도 많고 뭐 의료보험 뭐 좋은 거 해준다 그러는데 거기는 사실 뭐 그냥 웬만한 회사는 다 좋은 거 해주고 조금 특이한 게 만약에 자녀가 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프리스쿨이라고 갓난애기들 가서 시간 보내고 하는 거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난임 클리닉 비용 내준다 그런 거 막 딴 데서 안 해준 데 있다고 들었어요. 뭐 운동 지원 안 해요? 운동 1년에 1,500불 정도 주거든요. 뭐 운동할 때 써라. 해주네요. 근데 그건 다른 회사 다 해주는 거니까. 아니 밥이 맛있다던가.
밥 맛없어요. 밥 맛없고 밥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돈 주고 사 먹어요? 밥 주는 회사 딱 몇 군데밖에 없어요. 구글, 메타, 링크드인, 스타트업들. 안 주는 게 기본이고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구글에서도 하는 요리가 밥 주는 건 특혜지 복지가 아니다. 점심값 고민하시나요? 여기 카페테리아 앞에 있거든요. 싸긴 해요. 나가서 먹으면 20불씩 나오는데 한 사람당. 여기는 10불 정도에서 먹을 수 있고. 근데 맛은 없고 양도 좀 부족한데 딱 10불치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데 한국인이 제일 음식에 좀 예민해요. 다른 미국인이나 외국인들은 맨날 똑같은 거 먹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냥 10불짜리 그냥 대충 먹고 때우는 사람도 많고 별로 이렇게 음식 퀄리티에 대해서 불평하는 친구 딱 한 명, 인도에 한 명 받고 그 외에는 한 번도 불만 안 주고. 외국인분들이랑 일하면서 이건 좀 다르다는 거 느낀 적 있어요? 인종을 떠나서 미국에서 하는 애들은 딴 짓을 절대 안 해요. 핸드폰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우리는 뭐 문자도 가끔 하고 유튜브 보기도 하고 빌드 걸어놓고 딴짓 하고 가서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사이에 딴 거 뭐라도 해요. 이메일 다시 본다거나 8시간을 꽉 채운다고 하는데 못 보는데 여기 와서 일하는 시간은 진짜 순도 100%를 일해요. 엄청나게. 경쟁심이 느껴지나요? 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야 돼. 열심히 하는 거는 솔직히 필요 없고 할당량은 채우는 거고. 그러니까 경쟁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런 애들 있어요. 일도 많이 하는데 집중해서 해서 초고속 승진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약간 넘사 느낌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내가 쟤보다 잘해야지 라기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저희 그 연봉에 보너스도 있거든요. 퍼포먼스 베이스. 보통 그냥 딱 내가 할 일만 하면 기본 연봉의 10%를 보너스로 줘요. 근데 아웃스탠딩 하면은 20%씩 받아요. 그런 애들은 승진도 바로바로 하죠. 그리고 인도 애들은 그냥 똑똑한 것 같고 인도 애들은 노는 것 같은데도 그냥 잘하는 것 같고 그냥 똑똑해요. 예. 막 우리는 막 듀얼 스크린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랩탑 하나 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똑똑한 건 맞는데 결국 승진하고 리더가 되는 거는 그런 애들은 아니고 회사에서 보는 건 임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이거 당연히 이런 건데 왜 이걸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은 자기 일만 잘하는 경우고 어떤 애들은 그렇게 똑똑한 느낌은 안 드는데 넌 테크니컬한 스킬도 회의할 때랑 협의할 때 그럴 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의사소통 잘하고 내 일 아닌데도 막 듣다가 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참견하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오려고 하면은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애저 클라우드 쪽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윈도우는 특히 또 좀 몰라요 사람들이. 리눅스는 오픈 소스고 그 기본 원리는 같은데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환경이랑 완전 다른 데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하다 보면은 계속 불만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기는 이게 있는데 왜 여기는 이게 없냐, 저런 거 없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적응 못하고 온보딩하는 시간 많이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매니저도 하는 말이 항상 여기 처음 왔을 때 완전 달라서 다 처음부터 다시 했다. 아니까 질문 많이 하고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도 네네. 보면은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배우려고 하는 마인드셋 그거 제일 쳐줘요. 면접 같은 거 항상 볼 때 내가 모르면은 배우겠다라는 애티튜드를 계속 보여줘요. 내가 이거 모르는데 나 알고 싶다. 관심 없어도 알고 싶은 척.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면접 볼 때. 그러니까 역으로 제가 딥다이브하게 질문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좀 딴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뭐 다 비슷하죠. 뭐 주니어면은 코딩 인터뷰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쉬웠는데 상향 평준화돼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도 되게 어려운 질문 받았는데 운 좋게 봤던 거 나와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또 저는 생각에 지금 AI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단순 코딩은 오히려 다시 또 비중이 낮아지고 다른 걸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영어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세요? 문제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거에 익숙해져서 저 영어 되게 못했거든요. 맨날 얘기하면서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지 막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막 제가 학교 6년 반 다녔는데 그동안 수없이 자괴감 느끼고 절망하고 하면서 맵집이 생겨서 지금은 문법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개판으로 얘기해요. 내가 말이 안 되니까 최대한 PPT 이쁘게 인포머티브하게 하고 항상 절망하고 하는데 거기 익숙해서 괜찮고 지금 뭐 채팅이나 이메일은 LLM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검사는 해요. 국어 영어랑 비즈니스 영어 약간 차이 없어요. 차이 없어요? 차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그거로 하면 돼요. 그리고
격식, 문법 전혀 필요 없고 의미 전달만 하면 돼요. 대학원생부터 시작하셨다는데 네. 그거를 미국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학년 때 저 친한 친구가 걔가 영국으로 어학연수 가겠대요. 그 말 듣고 저도 갑자기 혹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어학연수 한번 보내달라 했어요. UC 버클리 대학에 그런 주립대들은 돈이 없어서 외국인들 돈 벌려고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환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게 현실인데 돈만 내면은 수업 듣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공 수업을 한 학기 들었는데 전공 6개인가 들었을 거예요. 완전 반죽음 났어요. 2개는 기인가 받고 겨우 패스하고 죽어라 했는데 그거 6개월 하고 한국 돌아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한국에서 수업이. 제가 감히 말하는데 4년 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것보다 그 한 학기가 더 많이 배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체계가 잘 돼 있고 교육이 달라요. 약간 그때 겪으면서 아 내가 이거 미국에서 한번 학교를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 지원하고 충족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어학연수는 돈이 자비로 간 게 맞는데 대학원은 돈 안 들어요. 왜냐? 미국에는 이공계는 백인 애들이 안 가요. 대학원은 특히 학부 졸업하고 취직까지 대학원은 안 가잖아요. 한국도 약간 그러잖아요. 미국에 있는 이공계 대학원은 외국인들을 위한 기회의 장이에요. 진짜. 이공계 강하잖아요. 미국이. 대한민국 전체 연구비보다 R&B 많이 쓸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장학금 많아요. 엄청. 그래서 학비 면제고 생활비 받아요. 저는 2,300불 받았거든요. 이건 충분하죠. 그리고 이런 대도시 학교도 많은데 시골에도 좋은 학교 되게 많아요. 금전적으로 힘든 건 없었어요. 좀 약간 풍족하게 시골에서는 심심하긴 한데 대학원생인데 아이폰 매년 바꿨어요. 저. 지금은 그렇게 돈 아까워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하실 생각이세요? 커리어를 좀 더 여기서 키우고 싶고 마지막 커리어는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목표나 계획 같은 거? 목표는 저는 지금 승진? 좀 임팩트 내고 싶다? 매니저도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매니저는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여기서는 매니저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면은. 실제로 제가 만지고 있는 코드를 더 잘 알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몇 번 라인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니저 하면은 이제 테크니컬한 건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더 큰 그림으로 보고 테크니컬하게 더 잘 알고 그럼 왜 마지막은 한국이어야 돼요? 가족도 다 한국에 있고 한국 사람이고 알량한 애국심? 아, 기여하는 그죠. 그런 데서 오는 보람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버그 같은 거 터져도 평온하게 해결하실 것 같고. 아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걸 하진 네. 않아요? 긴장 안 한 척은 하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왜? 아 이거 어떡하지? 그게 왜 그런 척 하냐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레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미국 취업하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맞죠? 한국에 있으면. 저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길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알아보려면은 방법이 너무 많고 링크드인에도 한국이 개발자 진짜 많아요. 한국 잘해서. 먼저 연락하고 하면은 도움 되게 많이 되거든요. 대학원 갔다 오는 방법뿐만 아니라 큰 회사들은 직접 뽑기도 해요. 한국에서 뽑아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1년 다니게 한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로 보내서 캐나다는 비자 받기 쉬우니까. 이거 신분 문제가 제일 커요. 미국은. 이런 큰 기업은 전 세계에 지사가 있고 어떻게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얘기다 생각하기보다는 관심이 있으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기회가 많고 한국은 지금 경쟁이 센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미국을 노린다거나 미국 아니더라도 호주나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기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저희 팀의 한 80%는 인도 사람이에요. 주말에 토요일에 그 초대하면은 인도 유튜브 틀어놓고 춤추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집에서? 나 그런 민족인 줄 몰랐어. 흥이 많아. 그 발리우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춤 막 화려하잖아요. 엄청 단체로. 그거를 집에서 하거든요. 자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힌디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회사 행사하면은 다 인도 음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제 팀에 그냥 한국인 좀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로.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게 한국인 친구.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고 사내 정치란 게 있거든요. 한국인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지금 우리 회사 보면은 CEO부터 다 인도 사람이에요. 내일 결혼을 해요. 진짜요? 네, 내일 결혼식이에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오, 너무 신기해. 카메라 어디 있어요? 아 위에 있구나. 위에 엑스박스. 와 너무 신기하다. 이 건물은 오래됐고 네. 저 건물 있잖아요. 네. 새로 지은 건물들.
저기 나가는 데랑 진짜 좋아요. 아, 좀 일단 벽이 유리벽이네요. 네. 학교 와서 그냥 이러고 다녀. 조심히 가세요. 다음 만나뵐 분이 있거든요. 다음 분은 이거 뭐예요? 막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와, 2,400불이요? 네. 월세가요? 완전 관광지 같아요 여기.